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그 구교환이라고 합니다. 영화 지금 보시고 이제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되새기고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감상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감독님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재성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 부탁을 만든 유재선입니다. 일요일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피부와 마음 만든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혜성 좋아하세요 연출한 정가입니다. 3년 전에 대단한 단편 영화제 초청해 주셨어서 저한테도 너무나 각별한 영화제였는데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과 함께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애니메이션 디앵글로 만든 장승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봉 연출한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통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영화를 작업하시기 이제 전에 동기가 있잖아요. 작든 크든 저는 가요를 넣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혹시 영화를 만들게 되는 어떤 시발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하루 만에 뭔가를 찍어야 될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서 한 공간으로 상정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난감한 부탁을 하는 그런 설정도 좋았고요. 그때 또 한참 여장하는 남자분들의 어떤 애환을 많이 읽고 접하고 하는 시기여가지고 그게 이제 접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결혼하고 좀 오래됐을 때 결혼한 지 좀 됐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도 좀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변한다는 그 텍스트 자체를 그냥 동물로 변한다는 거를 적용을 해서 작품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제 장편을 준비하던 중에 뭔가 준비하면서 좀 답답하고 뭔가 너무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좀 발칙한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혜성 좋아하세요를 썼고 이제 운이 좋게 캐스팅이 진행이 돼서 재밌게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날카로우신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사실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배우님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앵글러 초안을 여행 가면서 그냥 잠깐 썼어요. 근데 상처받은 남자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그거 한 1, 2년 지나고 제 삶에 진짜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되게 진정성을 갖고 다시 그 작업을 꺼내서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앵글로는 상처받은 남자와 그 대비되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을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료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그 당시에 만들 즈음해서 좀 개인적인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로까지 이제 좀 힌트를 얻어서 했는데 지금 또 이걸 보니까 조금 약간 뜨뜻미지근한 원망이었었기 때문인지 좀 시원찮은 목소리였던 것 같아서 조금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스스로가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거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 질문 받겠는데 오늘 처음 질문 1호 질문해 주신 분께 하루의 취향이라는 카피라이터 김민철의 취향 존중 에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질문을 본봉의 김영석 감독님부터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영화를 10초만 보여준다, 약 10초에서 15초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지 오늘 작업 중에 작품 중에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선택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에 캔을 뽑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기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 어탁한 종이를 돌려보는 씬이 그거랑 15초니까 처음 문 열었을 때 물고기들이 쏟아지는 그거 같이 붙여서 하고 싶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조희성 씨 전화를 받고 이렇게 좀 어떻게 말을 잊지 못했던 그 장면? 이거 박철 감독님부터는 또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15초. 뭐죠? 안 보여주고 싶은.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안 보여주고 싶은 15초.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주고 싶은 15초는 제일 앞에 블랙? 그래. 보여주고 싶은 15초는 그냥 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4명이 앉아서 음악에 맞춰서 그냥 끄떡끄떡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안 보여주고 싶은 15초는 저도 맨 앞에 10초일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분들이 되게 늘어진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없앨 것 같고 보여주고 싶은 15초는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쪽지를 읽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제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작업한 영화를 이렇게 틀어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내 영화를 버티는 장면이 있고 어떤 그 구간만 들어가면 되게 좋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열의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정말 좋은 작품을 보게 돼서 전혀 온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앵글러 하신 분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 피셔맨이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됐는지도 좀 설명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곁들이면은 그 탁본을 쓴 거를 다 이제 바다에 넣는데 그 장면이 어떤 걸 묘사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처음에 그 물고기에 관한 건 이 주인공이 어부라서 그 삶에 있어서 그 매일 잡았던 물고기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 사람의 노력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인데 그걸 이제 하나의 물질로 형상화한 게 물고기라는 건데 그 물고기를 이제 그 첫 씬을 보면 문을 열 때 물고기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대상은 사라지고 그 자기 노력만 남은 거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다 가져오는 게 그 남자의 시작인데 영화의 시작인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 보면 어떻게 그 남자가 살아가는지를 간략적으로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그 사랑의 상징인 물고기를 의미하는 펜던트를 줬는데 그 펜던트가 이제 남자의 절망 속에서 끊어지고 그 끊어진 펜던트를 또 물고기가 먹어버리죠. 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은 완전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 남자는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잡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그래서 상처받는 기간 동안 대비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오는 그 마을의 노인은 그를 이제 상처받은 상태에서 두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역할이에요. 그를 또 알 수 있는 장치들은 그 할아버지가 마을의 점등사이기도 하고 또 캔들, 이렇게 촛불을 만드는 캔들 메이커이기도 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마을에 시간이 되면 마을의 불을 다 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상징을 제가 나타내고 싶었고요. 결국 그 노인과 주인공과의 그 사이는 노인의 관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도 상처받은 남자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노인이 다가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그 사람이 물고기만 보는 걸 아니까 거기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주인공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노인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돌아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상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공이 모자를 쓰고 있지만 그 모자가 귀를 덮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외골수를 나타내고 싶어서 일부러 귀를 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탁을 벌이는 상처 회복 후에 그 모자를 벗어버리고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불도 자기가 켜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그런 걸 상처 회복을 의미하는 걸 그렸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앵글러 보면서 저는 어른을 보낸다, 어른을 만난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네, 그럼 그 조인성 감독님한테 조인성 감독님 영화 보면서 계속 궁금했는데 그 작중에서 목소리 나온 게 진짜 실제 조인성인지 궁금하고 또 거기서 영화 보면 계속 이제 다음 영화 같이 할 생각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그 영화 시점이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조인성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지 다음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인성 씨가 맞고요. 글쎄요, 뭐 작품이야 그 작품이야 뭐 인연이 된다면 언제든 하고 싶고 이번에 또 19일에 개봉하는 안시성이라는 저도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멋있게 나오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분발해서 언제든 즐거운 작품이라면 같이 함께 하고 싶죠.
그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영화 감독의 캐스팅 어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그 실체를 많이 파악하게 됐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이 보신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가 써서 조인성 씨가 소속해 있는 소속사에 보내드렸어요.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보내드린 다음 날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조인성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촬영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같이 하고 싶다는 의견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죠. 아 그러면 그게 네. 리얼타임이 아니라 네. 대본이 한번 간 거고? 네, 그렇죠. 이 시나리오의 대본을 제가 보내. 저는 너무 이게 그 호흡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단은 그 약속은 통화를 하자라는 약속은 돼 있고 서로 막 던지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호흡들이 이거는 그리고 대단한 점이네요. 그게 약속됐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초반에 저 친구랑 뭐 이렇게 아는 오빠랑 통화하는 그 각본은 거의 시나리오와 흡사하고요. 조인성 씨랑 통화하는 구다리는 사실 되게 짧았어요. 뭐 그냥 같이 작품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인성 씨께서 되게 많은 애드립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테이크를 4번 정도 갔는데 그 테이크 때마다 되게 다른 애드립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집하면서 재밌는 대사를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다음 질문. 네, 네 번째. 대서편의 영화 모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저는 피부하면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캐릭터들 중에 그 주인공 부부 캐릭터 중에 남자 캐릭터는 되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외형과 뭔가 좀 주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데 아내 캐릭터는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백옥 같은 피부에 그런 전형적인 미인상이기도 하고 남편에 비해 굉장히 어려 보이기도 하고 좀 저는 그 캐릭터가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런 생각이 든 게 중간에 그렇게 나 늙어 보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울 볼 때 확 늙어버리는 장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캐릭터 디자인적인 면에서 뭐 의도하신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진짜 날카로운 질문. 제가 처음에 제가 예전 작품들은 되게 여자를 되게 왜소하게 그리고 가슴도 되게 조그맣게 그리고 볼륨도 없고 팔다리도 얇고 이런 식의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려야 되지? 남자들은 다 여자 빵빵하게 그리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되게 여자를 좀 아름답고 좀 섹시한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기 캐릭터 중에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아빠 캐릭터거든요. 사슴. 아빠 사슴인데 아빠는 이제 예전에 폭력이나 주사 같은 게 좀 심해가지고 엄마가 되게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는 좀 약간 점잖고 좀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변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 사슴 되게 근사한 뿔을 가진 사슴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그럼 다음 질문. 네. 저기 맨 끝. 저 피부화마음 부모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엔딩 크레딧 얘기하셨는데 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엔딩 크레딧 부분이었거든요. 보면은 각각 4명이 식탁에 이제 앉아 있고 창문으로 이렇게 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볕이 여주인공이랑 그 남편한테는 볕이 들고 그 엄마 아빠한테는 딱 그 창문 볕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어떤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신 건지 궁금했고 또 방금 그 사슴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남편을 다루고 하고 그 여주인공이 그 돼지인가요? 네,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동물들은 크게 어떤 남자들의 어떤 성향을 생각해서 어떤 동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은 없지는 않았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는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내 남편은 처음에 캐릭터 디자인 할 때 일단 달구를 한번 그려보고, 너무 평범한가? 달구는 또 애니메이션 또 많이 나오거든요. 고양이만큼이나. 그래서 나중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닭이 왜 힘드냐면 닭 벼슬도 있고 닭 다리도 되게 복잡하게 생기고 그리기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면서 그렸었는데 그래도 나오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 창문에 이렇게 볕이 이렇게 드는 거는 처음에 설정할 때 여기 벽에 되게 밝고 화사한 볕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렸었는데, 특별히 아빠 엄마를 그늘에 놓고 이 주인공들 밝은 볕에다 놓고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볕이 그쪽으로 든 것입니다. 네. 인물 디자인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재치가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예전에 제가 예전 작품 두 작품 도시에서 그녀가 폐였었는 것들 낙타들 할 때는 남자들이 다 동물이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으로 안 나오고 그냥 다 동물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남자 얼굴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도 내 의도랑 안 맞게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얼굴 못 그려서 거의 다 동물로 그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이 좀 나와서 처음에 사람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동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냥 이렇게 그려보다가 이 이미지 괜찮은데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처음에 기획할 때 많이 그리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 하듯이 이렇게 쭉.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까 봉봉 감독님 꽂혀있는 물건으로 영화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물건 꽂혀있는지 궁금하고, 이재성 감독님도 크루스 드레서 이야기를 보고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케이블카에 좀 애착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쑥스러운 얘기지만 아무튼 만약에 다시 찾아뵙게 된다면 케이블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 친구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요즘 꽂혀 있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제 여자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페이스타임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벌레가 너무 큰 게 화장실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진짜 나라 잃은 사람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저희가 원격으로 협업을 해서 되게 작전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단편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그거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이재성 감독님의 그 작품의 생산성이 굉장히 저도 여러 작품을 봤는데 어떤 영화를 작업하실 때 어떤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도 어떤 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없나요? 그런 게? 감사합니다. 항상 제약에 맞습니다. 제약을 조금 걸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조건에 입각해서 겨울이기도 했고 촬영 시간이 얼마 없기도 했고 해가지고 한 장소로 했었고, 언제나 약간 그런 제약을 걸어둬야지 뭔가 조금 더 해방이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요. 저는 부탁
영화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드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빠의 불륜녀에 오신 건지 아니면 진짜 아빠의 성적 취향이신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막 그 예술 놀이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이제 그 약간 해석을 모호하게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객분들은 그냥 그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진짜 감사합니다. 질문. 봉봉 감독님이랑 부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막 방귀를 끼고 그 냄새를 조교분이 맡으시잖아요. 학생분이 그러한 캐릭터 설정이 그 직접 경험하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서 생각하신 건지 너무 궁금했고요. 또 왜 혓바닥을 자른 건지 혹시 그 혓바닥의 의미가 약간 교수님이 말하는 게 평소에 좀 힘드셔서 혓바닥을 자르게 한 건지가 궁금했고요. 네, 부탁 감독님께는 그 아빠랑 아들이 마지막에 그 연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아들이랑 아빠가 서로 아빠는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를 알고 가신 건지 아니면 그거랑 또 아들은 아빠가 그 약간 제 생각엔 여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물어본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방구는 제가 겪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찍은 작품이라서 이걸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논의 같은 것을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비슷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당사자가 주셔서 제가 그거를 사용한 거고 혀는 그 굳이 원래 그렇게 막 이렇게 혀를 뽑아서 입을 닫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저는 이제 봉봉이랑 음료수 생각하면은 좀 항상 뭔가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차단해서 액션을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분 질문이랑 같이 이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그 저는 아버지가 여장하는 남자인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설정을 해놨고요. 이것을 이제 본인의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사실은 죄는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치욕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더 큰 죄지만 치욕이라고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불륜으로 커버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아버지가 했다고 그냥 그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었는데 배우분이랑 아들 같은 경우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약간 그 아버지에게 약간 위로의 말을 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랑 아주 가끔 사이는 굉장히 좋지만 저기 계십니다. 사이 좋지만 가끔씩 다툴 때 처음에는 이제 이 배우가 했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그 대화에서 나가려고 하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좀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제 습성이 아마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 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정가영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포스터를 볼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왜 하필 조인성 씨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본인이 직접 등장하셔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 역할을 하시는데 다른 배우를 쓰지 않고 본인이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 이유가 혹시 조인성 씨를 좋아해서라면은 실제로 만나뵌 적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더
킹을 보고 제 꿈에 몇 번 나오셨어요. 그 꿈을 꾼 다음날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시나리오를 쓴 것이었고요. 조인성 씨 저희 언니가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언니가 엄청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었고요. 네, 촬영 끝나고 이제 술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술도 마시고 했었죠.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안시성이 기대되고. 정가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맞아. 특히 이 작품은 꼭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뭐 정가영 감독 역할이기도 하고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하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가영 감독님 배우님 팬인데 정가영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면서 출연하지 않는 거는 어떤 재능의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계속 해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잘하다 못하다 조인성 연기가 잘하다 그런 대사 맛있게 치시는 분은 정가영님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부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거 이슈를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그 아버지가 크로스 드레서신데 이제 그 어머님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그 분들께 시청자 관객들에게 약간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 그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그 크로스 드레싱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후기들을 그냥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세미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본인이 되게 결혼했던 어떤 그 남편이었는데 본인의 그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내가 이제 이해를 어떤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본인의 가장 편한 그 치마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맨날 입고 자고 뭐 이제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미국이어서 가능한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성정체성은 그 뭐 누구에게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후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타고난 거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 한국 세상에서 뭐 제 아버지 같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성정체성을 이제 숨기고 있었다면은 얼마나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제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 위로를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포용을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뭔가 그냥 대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이 아버지 같은 인물들을 위해서 약간 한순간의 위로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귀신 지나간다. 그 아들 역할 배우분이랑 아버지 역할 배우분의 연기를 보는 너무 재미가 컸었어요. 특히 막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고 이렇게 연기 디렉팅이랑 한 맞추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는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팬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아들 그 배우 같은 경우는
뭐지? 제가 꾸준히 단편 영화들이랑 이제 제 친구들 단편 영화에 캐스팅되는 분이었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소속사 그 사이에 소속사가 생기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저예산 무예산 영화인 걸 아니까 그 매니저분이랑 그 배우님께서 되게 그냥 거의 그 껌값 같은 느낌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줘서 되게 고마웠던 순간이었고요. 아버지 배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웃긴데 제 성격이 약간 드러나는 건데 제가 프로필을 보고 이제 한번 추리잖아요. 캐스팅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접 만나 뵈니까 본인이 많이 생각해봤고 좋은 작품인 것 같으니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그 애초에 그 대화도 너무 좋았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해석도 잘하시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님이셔가지고 다른 이제 원래 이제 스케줄을 짰었는데 다른 이제 중년 배우님들 만나기로 했었는데 다 그냥 취소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했었던 거예요. 질문 감사합니다. 영화 안에 로케이션은 어디? 그거는 이제 저기 제 형이 있는데 제 형 방에서 양해를 구하고 뭐 가구들 다 빼고 해가지고 되게 좁아서 가구들 다 뺐어야 했습니다. 카메라가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김한석 감독님은 봉봉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제가 잘 먹으면 그냥 이제 실제로에 먹다 보면은 포도 알맹이가 안에 붙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혀로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저런 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다치게 되지 않을까 혀가 뭐 그런 공포감에서 마지막 그런 결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락시켜보다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많기. 그러면 질문이 시간이 그러면 정리하면서 감독님들 앞으로의 계획들 혹은 뭐 차기작에 대한 차기작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팬으로서 되게 이 자리가 되게 느낌이 희한합니다. 제가 조강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희준 배우님께서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강 감독님 그리고 다른 작품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되게 쉬울 것 같아서 서치처럼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해서 녹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또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써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있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작년에 제작 지원 받아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고요. 그거 내년에 또 대단한 단편 영화제 내서 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오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도 제 두 번째 장편이 이제 곧 개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상상마당에서도 틀고 싶고 저희 프로그래머님 계신데 꼭 정말 틀고 싶고요. 그러고 저도 이제 다음 세 번째 장편을 이제 곧 찍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즐겁게 찍을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오랜만에 이 앵글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들
앞에 말씀해주신 감독님들이 다들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많이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앵글러 기회가 왔을 때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하지만 이게 끝나니까 다음 기회는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저희 회사 대표님이 보신다면 다음 작품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그게 되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도 너무 오랜만에 섰고요. 제 전 작품으로부터 7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고 또 이렇게 관객 수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또 행복한 마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여기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저는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일단 졸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 준비를 이제 내후년까지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 밖에 비가 오는 때가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심히 들어가 주시고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